알테오젠이 하락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다 들어올렸죠. 다 들어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만큼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임시주총에서 상장 전환 우선주를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3자 배정 우선주 투자가 가능해진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를 할 거다,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3자 배정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알테오젠이 많은 수익을 낼 거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3자 배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투자를 기준해서 3자 배정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시주총에 따른 유상증자 가능성에 따라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는 과도한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는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 이기행정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복제의약품을 확산시켜서 약가를 인하해서 서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 정부에서 돈줄을 조인다. 돈줄을 조이는 업종이 백신과 통신장비주 쪽이다. 자, 모더나가 대선 이후 주가 30% 하락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즉 제약업종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고 주가가 연일 하락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주 또한 업종 자체에 대한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락했냐, 알테오젠 더 좋은 종목인데, 좋은 종목인 건 아는데 어찌됐든가 현재 시장 구도 자체가 제약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리가켄바이오도 보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 자체가 똑같아요. 모더나랑 똑같습니다. 자, 모더나가 고점 대비 30% 빠졌다 그랬죠. 리가켄바이오도 고점 대비 36% 정도 빠지고 오늘 알테오젠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다가 똑같이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 미국 정책의 전환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었던 거고, 오늘 알테오젠이 미친듯이 폭락했다가 반등을 보여준 것은 별도 악재. 근데 이게 악재인지 아닌지는 다시 봐야 될 일이죠. 돌아온 트럼프 2.0 시대 2기 K제약바이오의 7일가 득일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한테는 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CM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의료비 지출 규모는 4조 8천억 원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32조 원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GDP의 17.6%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왜 문제가 되냐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내 약값을 내리는 방법으로 저렴한 복제약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발 맞춰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트럼프 2기 FDA 국장의 마카리가 유력하다. 마카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연 면역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를 했던 사람, 백신 음모론자예요. 백신 필요 없다. 백신 필요 없고, 이거는 그 미국 백신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공포심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미국 내 백신 기업들에 대해 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리고 승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백신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FDA 수장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미국 보건복지부인데, 이 보건복지부 수장의 백신 음모론자 똑같아요.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됐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케네디 같은 경우는 FDA 수장으로 지명된 마카리랑 똑같이 백신 음모론자라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FDA 국장도 그렇고 제약 섹터에는 이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업종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오늘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장난질이 과했다. 물론 이제 미국 정책 자체가 신규 투자를 줄여가는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FDA 승인 절차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알테오젠 하락한 이유는 독점권 훼손 가능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 나왔냐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독점이 아니라 비독점 특허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면 비독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알테오젠이 가고자 했던 방향, 그리고 독일 머크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값이 되거든요. 독점이어야만 지금 여태껏 알테오젠 주가를 이끌어왔던 사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폭락빔을 맞은 거예요. 오늘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0.4%까지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한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결국에 이거였고, 이거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아예 훼손시킨 겁니다. 물론 이게 그쪽에서는 가능성을 언급한 거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 가장 주요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향이죠. 그럼 결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오시밀러를 확산시키려고 해요.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확산되려면 독점적인 것은 없어야 돼. 기술력을 누구나 어느 회사나 다 같이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내야만 약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급이 되어야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쟁 체제가 돼야. 그래서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훼손된 거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이게 현재 확정값은 아니니까 확실한 거는, 팩트는 상승 모멘텀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많이 다행이긴 하나, 사실 이제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인데 전 올라오면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1차적으로 모멘텀이 훼손됐다는 소리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독점적인 그 부분이 가능성이 떨어졌으면 어차피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이거를 뛰어넘기 위한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아요. 게다가 최근에 3상을 통과했죠.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명확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최근 3상을 통과했죠. 그러면 FDA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럼 가격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굳이 현재 자리에서 알테오젠을 돌파시켜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아니다.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봐요. 자, 내년 2월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서 제약 업종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거고 지원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업종 섹터 자체가 줄어들 건데,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업종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자체가 죽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웬만하면 내려옵니다. 물론 뭐 코스닥 떨어지는데 알테오젠 계속 올라갔고, 뭐 코스피 떨어져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갔죠. 그런 것처럼 다를 수는 있는데 업종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계속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제약을 할 거면 복제약 글로벌 업체를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절에서 FDA 승인을 독점적으로 유지를 하지 못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되면서 수많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상태고, 오히려 지금까지 절고 있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이 뉴스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오늘 알테오젠 하락 사유, 그리고 제약업종의 이제 선순환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경험해본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한 비독점 특허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에이 이걸 하겠어? 라고 하는 걸 꼭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분석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완벽한 분석은 어렵고, 물론 완벽한 거라는 건 없지만 완벽한 분석이라는 건 어렵고, 이 45만 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FDA 승인이 되고 키트루다에가 독점적인 특허를 유지했을 때는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가요. 충분히 넘어가는데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물론 오른 데도 이유가 있고 오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긴 거고, 그렇다고 하면 리스크적인 차원상 내 거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다른 업종을 매매를 해서 10%, 20%, 뭐 30%, 뭐 100% 이렇게 새로 세팅값을 새로 가져가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는 알테오젠은 더 올라가더라도 내 한계 영역에서 넘어섰다. 저는 이미 제 알테오젠은 제 한계 영역에서 이미 넘어간 주가예요. 제 판단 기조상으로는 알테오젠은 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가지고 먹자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있는 거고 내 밥그릇이 있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알테오젠 물리지 않는 게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모멘텀이 해소되면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막 이 정도까지는 계속 여기서 희망을 계속 품어요. 이건 이제 안 좋게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FDA 승인이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이게 독점이냐 비독점이냐 이걸로 갈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독점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럼 이건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비독점으로 가면 이렇게 가겠죠. 엄청난 하락을 보여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폰드를 안 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산업이 그래요. 2차 전지만 봐도 작년에 우리가 작년 7월까지 우리 막 진짜 그랬잖아요. 2차 전지가 돈 다 쓸어간다 그랬었어요. 자, 2차 전지 그때까지 모멘텀이 없었습니까? 여기 작살났어요, 모멘텀. 그런데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멘텀 다 죽었죠. 지금 만약에 알테오젠이 여기라고 생각해보세요. 떨어졌다 반등 나온.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죽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더 추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문제는 한 번 물리면 최소 1년입니다. 심지어 2차전지 에코프로는 작년 7월이니까 지금 1년 반 다 돼가죠. 1년 반 다 돼가요. 1년 반 동안 아직 뭐가 나왔어요? 바닥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더 먹어봤자 뭐합니까? 저라면 지금 낙폭이 커져 있는 신규 섹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투자를 옮기겠어요, 자금을. 왜? FDA까지 승인까지 기간 남았죠. 그리고 일단 모건 스탠리가 뭐 했어요? 가치 훼손시켰죠. 거래량 대량 발생했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되게 좋겠지. 근데 어찌됐든가 올라가면 매도 치고 차익을 시킬 거예요. 지금 정치적 변수라는 불확실성이 들어왔고, 제가 누차말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 기준 슬슬 수익을 실현하고 정리하고 반등하면 나와야 될 때라고 보는 거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